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강의는 시즌 8번째 시간 363강 특이한 사주의 인생 모델링. 오프라인 수업 오신 우리 수강생님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서 제가 실전사주를 좀 오래 풀다 보니까 슬슬 소재 고갈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좀 풀어주세요 하고 저희 수강생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이 사주를 좀 풀어드릴 겁니다. 제보를 해주신 이제 사주고, 본인 사주가 아니라 본인 주변에 좀 특이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좀 풀어달라는 거죠. 사주 풀 때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유사 사주를 같이 놓고 보거든요. 놓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유사 사주. 그래서 제가 유사 사주 몇 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유사 사주를 좀 비슷한 사주를 찾았습니다. 이 사주는 형식과 십성이 모두 같은 일사일주고요. 이 세 개의 사주가 서로 비슷한데 이 사주는 오행 십성은 다르지만 사주 구조가 매우 유사한, 십성적 구조가 매우 유사한 그런 사주입니다. 오늘 이 사주를 좀 중심으로 풀어보고요. 자, 제가 오늘은 수강생님의 그 제보를 받아서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푸는 거기 때문에 여자분이신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사주만 보고는 제가 사주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만 턱 보면 나는 도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인다.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런 도사는 날림도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하고 현실의 삶을 매치해보는 검증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유사 사주들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또는 뭐 주변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유명한 경찰을 찾아가러 또는 탐정을 찾아가서 범인을 잡아주십시오 했더니 사건 사진만 척 보더니 누군지 알겠다. 누가 도둑이다. 누가 강도다. 현장도 좀 가보고 유사 사건 사례도 좀 보고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형사 생활 30년에 보나마나 누가 범인이야? 이거 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취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신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더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가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가끔 이제 개인적 모임이나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제 사주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자기 삶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사주만 그냥 탁 들이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주만 탁 들이대면서 제 사주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사주만 탁 들이대면 제가 이렇게 좀 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 표정이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 건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사주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문답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도 사주를 보면 뭘 물어봐야겠다, 무엇을 확인해봐야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질문 리스트가 바로 탁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한 확인 검증을 거쳐서 이 사주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개의 삶 중에 대략 28번 삶이겠다, 12번 삶이겠다, 3-3번 삶이겠다 정도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풀려나가는 교차 검증 작업이 필요하죠. 즉 사주 플러스 그 사람의 삶, 사주 플러스 그 사람의 삶. 왜 그러냐 하면 사주는 미래 예언서가 아니라 영원히 짠 인생 계획서니까. 즉 예언서가 아니라 계획서다. 예언서가 아니라 계획서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서라는 말은 닥치고 무조건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계획서라고 하면 좀 달라집니다. 계획서라, 영원히 짠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나 이런 지구별에서 이러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이러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어요 라고 만든 체험 계획서예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체험 가죠. 재밌죠. 제가 옛날에 딸기 농장에서 유치원생들 체험 교육을 시켰는데 유치원생들이 딸기 농장에 일하러 온 거예요. 딸기 따기 체험하러 온 거예요. 딸기 따기 체험하러 온 거죠. 그게 뭐 어린이, 아동, 노동력 착취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체험이라는 거는 원래 재밌어야 되는 거야. 뭐 흉가 체험, 귀신 체험, 애기 보기 체험, 뭐 이런 거, 죽음 체험 해가지고 뭐 유언서 쓰기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지구별 체험은 다 체험이에요. 우린 체험하러 온 영혼들이야.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랑 체험하기, 뭐 그리고 결혼 5번 하기, 뭐 연애 30명과 해보기, 뭐 이런 거 체험이죠. 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보기, 뭐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오뚜기처럼 살아남는 체험, 죽을 고생 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살아보기 체험, 뭐 백수 한량 체험, 뭐 좋겠죠. 저도 좀 부럽긴 한데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가끔 제가 지방에 기도하러 갈 때 기차를 타고 갈 때가 있는데 기차 3-4시간 타면 너무 지루한 거야. 기차 3-4시간 타면 너무 지루해.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는 바쁠 때는 서너 시간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지루한 백수 체험도 있고 다양한 지구별 체험을 하는 거죠. 뭐 자식한테 희생과 봉사를 했는데 고마워요 소리 한마디도 안 들어보기 체험, 이런 것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본인이 정한 체험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원래 체험이라는 거는 즐기는 거예요. 원래 재밌어야 돼. 체험은. 흉가 체험은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움을 즐기는 거야. 바이킹 탄 사람들, 무슨 익스트림한 운동기,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 청룡열차 타고 떨어지는 사람들, 그 청룡열차 타고 떨어질 때는 으아 사람 살려 나 죽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청룡열차에서 내리고 나면 이야 재밌다 우리 한 번 더 타자. 가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 인간들은 변태인가? 왜 고통을 즐기는가?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 우리 가족은 너무 어려워.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돈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사랑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것도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어쨌든 영혼들은 지구별의 체험을 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체험, 나쁜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에고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구분할 뿐이지 다 필요한 체험이다. 상위 의식, 상위 영혼적 차원에서는 다 그것이 필요한 체험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영혼은 지구별에 올 때 어떤 체험 계획을 써가지고 왔다. 이거를 우리가 사주로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런 개념으로 보죠. 예언서가 아니라 계획서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계획이라고 할 때는 계획 성취율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계획 성취율. 체험 계획을 짰는데 100% 체험했는지 50%만 체험했는지 작심삼일로 계획만 짜놓고 체험을 하지 못했는지에 따른 계획 성취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영혼 체험 계획서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를 들어봐서 계획 성취율이 지금 매치율, 그러니까 계획서하고 그 사람 실제 사는 모습하고 매치율이 한 70% 이상이면 되게 우수한 거고, 사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분들은 감사, 땡큐, 맞추면 다 맞추겠네, 너 이럴 거지? 이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단 말이지. 매치율이 높으면 사주가 잘 맞아. 매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사주가 잘 안 맞아. 그 말은 마치 나 올해 담배 끊을 거야 그랬는데 계속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또 담배 끊는다며 마음이 변했어 뭐 이런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보고 매치율을 봅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해보고 이 사람이 매치율이 높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의 계획, 즉 대운, 세운에서 나타나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질 운도 매치율이나 성취율이 높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매치율이 거의 뭐 30% 미만이다. 거의 이루어지는 게 없다. 또는 매치율이 긍정적인 거는 다 피해가고 부정적인 거는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운은 다 흘려먹고 나쁜 운은 다 감싸 안고 이런 분들, 이러면은 이제 미래 예측을 할 때, 즉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런 운이 올 때, 사실 우린 계획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계획서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아웃 오브 안중 내지는 운명 이탈을 해버렸으면은 미래 예측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분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분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내가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저의 에고 나부랭이는 야 그런 걸 왜 물어봐? 야 책 보면 모르겠냐? 책 보고 그냥 얘기를 해야지 왜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라고 쪽팔리게 물어보냐? 그럼 저는 제 에고한테 닥쳐. 난 물어볼 거야. 검증 안 된 소설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주 보고 그 사람 인생 보고 매치율 확인한 다음에 사주 분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지. 사주만 보고 나는 척 보면 다 알아요 도사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번 사주를 좀 볼게요. 사주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사주들 몇 개 뽑아봤어요. 천간에 상관이 많이 들어있는 형태의 사주. 이분은 제 친척 조카예요. 제 아는 지인 친척 조카. 지금 이모년생이니까 지금 20대 초반, 지금 21살 정도 됐겠네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여자분이시고 이모년생, 천간에 상관. 이분 어떻게 사는 거와 다음 이분도 지금 병자년생이니까 2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26 정도. 20대 중반에 천간에 상관. 이 두 개의 사주를 공부해 보면 같은 상관이라도 병화상관과 임수상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로 이분은 자기가 뭐 하는지를 잘 얘기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마시오라는 개념으로 보통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 성인이 됐는데 저기 술을 워낙 좋아한 지금 갓 새내기 성인이었는데 이 안에 친척 조카 디스하면 안 되는데 고3 때부터 술을 좋아해가지고 고3 때부터 술 먹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부모님이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관 내가 뭐 했는지 밤에 뭐 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약간 이런 개념의 상관을 쓰고 계십니다. 상관 이미 여성분이신데 20대 중반에 상관 계열은 여기는 목화상관 여기는 금수상관. 이 사주는 금수상관이니까 그 명리계에서 오래 내려오는 말이 금수상관 희경관. 금수상관은 설사 상관경관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희견관, 화관을 반긴다. 화관이 들어오면 문제 생기지 않나요? 이게 문제 생기죠. 이거 그 백신하고 비슷한 건데 전 국민이 백신 맞으면 부작용 없을까요? 부작용 있죠. 안타까운 부작용에 백신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와 백신을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를 대비를 해서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것이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를 내려서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게 일명 상관, 경관, 희경관 일부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래도 화관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금수상관, 희경관에 해당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주는 목화상관이 상당히 강한 형태고 제가 비슷한 사주 중에서 성인 사주를 하나 좀 뽑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옆에 있는 병신월, 을사일 똑같죠? 병신월, 을사일 이분 남자분이시고요. 이번 사주가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왜? 안정감이 떨어지냐고 인사신 사명 상관 다자 인사신 사명 나이는 40대 중반인 남자분이신데 결혼하셨고 문제는 이분이 현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시는데 제 아는 지인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그 버스 운전사의 세계에서도 보니까 이게 서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뭐 시내버스를 한 중간 정도라고 잡으면 시내버스 운전사보다 더 높은 게 저기 시외버스 기사. 그거보다 더 높은 레벨이 고속버스 기사. 그래서 시험 보고 가야 된대요. 시내버스를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무슨 시험에 통과해야 시외버스.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서도 나 고속버스 기사야. 나는 고작 무슨 기사인데 이런 뭐가 서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스 업계에서 약간 좀 낮춰서 보는 게 이게 서열을 따지는 게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마을버스 기사. 이게 마을버스 기사는 좀 안 알아준다. 그래서 인건비도 그 페이도 좀 적고 그다음에 대접이나 서비스도 좀 별로고 향후 미래 장래성도 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보통 젊은 청년
그 버스 기사들이 보통은 고속버스 기사로 많이 가려고 뭐 페이도 좋고 조건도 좋고 하니까 또 대기업이니까 고속버스는 대기업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분은 마을버스 기사신데 이 가족이 상담을 하신 케이스인데 이분의 가족이 뭐라고 상담을 하시냐면 이놈의 폭력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분의 부인이 상담을 오셔서 내 남편이 현재 버스 기사고 툭하면 술 먹고 회사에서 행패 부리고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해서 나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요? 약간 이게 부정적인 사례로 왔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 사주의 상관성을 부정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에서 마을버스를 하는 아무개 땡땡씨가 이 상관성을 잘못 발휘를 했더니 인사시는 이게 잘 쓰면 대박인데 이게 못 쓰면 이게 불안정, 삶의 불안정,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요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얘가 나왔다 쟤가 나왔다 얘가 나왔다 할 수 있는 요소죠. 보통 생지가 많으면 역마성 있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서 뭐 지입차, 뭐 물류기사, 뭐 배달 운송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역마성. 근데 이제 그쪽 계통에서도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품이 있는 직업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 뭐 철도공사, 뭐 지하철 이런 데는 좀 레벨이 있죠. 근데 뭐 약간 조건이 좋지 않은 뭐 지입차 기사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보수도 좀 그렇고 좀 그런 감이 좀 있죠. 자, 이분은 좀 사주를 잘못 쓴 케이스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사주가 이러니까 이렇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보지 말자고요. 오늘 낮 시간에 공개 강의 수업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사주 하나에 미래가 수십 개다. 그거를 제가 뭐에 말씀드렸냐면 평행우주, 다중우주. 이제 현대 명리학계에도 평행우주론과 다중우주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한 90%는 갖고 10% 정도 다른 건데 평행우주, 다중우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동시에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을 먹고 온 내가 있고 아침을 먹지 않은 내가 있고 그녀와 헤어진 내가 있고 그녀와 결혼한 내가 있고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내가 있고 그 회사를 때려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런 개념이죠. 만약에 호신샘의 비유를 하자면 여기서 지금 사주 강의를 하고 있는 호신샘이 있고 옛날에 하던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호신샘이 있고 어디 뭐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호신샘도 있고 외국 나가 있는 호신샘도 있고 저 한강에 빠져 죽은 호신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다양한 종류의 호신샘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즉 사주 하나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주 하나에 다양한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는 이러니까 이렇게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사주의 삶의 범위를 추론하는 거죠.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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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은 레벨로 높은 레벨로 물론 레벨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다양한 삶 중에 내가 18번 삶일까 20번 삶일까 19번 삶일까 5번 삶일까 하나의 사주에 여러 가지 삶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부제가 이 내용입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이다. 저는 이걸 미래 모델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주로 미래를 모델링 해보자. 나이가 한 40, 50 정도 되신 분들은 이미 어느 한 방향으로 쭉 삶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 달려온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보통은 그 관성으로 쭉 나아가죠. 동쪽으로 가던 삶이 갑자기 서쪽으로 가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사주를 보는 대상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미래 모델링 하기가 좋아요. 미래 모델링이라는 거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양한 수십 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 상태로 살고 있으면 18번 미래로 가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강한 마음을 먹고 삶을 변화시키거나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18번이 아니라 뭐 23번이나 51번 미래로 바뀔 수 있다. 이거를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그죠? 가능태의 공간을 트랜서핑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 한 달 전쯤에 강의했던 플라잉 바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우주선을 쐈을 때 우주선이 뭐 수성이나 목성의 궤도를 몇 바퀴 뱅 돌아서 가속도를 높여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는 플라잉 바이. 이거 역시도 어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성을 선회시키는 그 어떤 계기를 중력으로 해서 인생의 계기를 방향시키는, 그래서 내가 18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23번이나 28번 삶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우리 명리가가 이렇게 보죠. 영감이나 통밥, 즉 영감으로 상대의 미래를 보는 거. 이제 신점 계열에서는 주로 다 영감으로 보죠. 이 영감에서 보는 거는 그 사람이 현재 이러한 관성적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결국 이 사람은 18번 삶으로 갈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바뀔 수 있어. 그 사람이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면 18번 삶이 20번 삶으로, 22번 삶으로, 25번 삶으로 다른 결말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학문, 미래를 맞추려면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야겠지.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으면 미래를 맞추기가 쉽겠죠. 근데 난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하면서 달라진다 그러면 미래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학문은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이 돼야 되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하다 정도로, 물론 사실 18번 삶은 나쁘고 뭐 23번 삶은 좋고 이거를 판단 내리는 것도 조금 이건 애매하긴 해요. 이것도 신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삶을 변화시켜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 다음 시간 강의 모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자, 오늘 수강생님께서 이 사주를 보여주면서 이 사주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미래를 모델링 해주세요 라고 제목까지도 선생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반쯤 날로 먹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강의를 할게요. 자, 제가 이 사주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주들 보고 있는데, 자, 우선 첫째, 사주 특징들 한번 보죠. 자,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대 현재 중반인데 어릴 때부터 그림 예술에 재능이 있다 한다. 이거 괜찮죠? 제일 골치 아픈 게 식신상관 많은데 재능 없을 때. 나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기본인데 그게 없으면 피곤한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그림 예술에 재능이 있다. 참고로 사주에서 화에너지가 많은 사주들은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주 형태라고 제가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사주에 화가 많죠? 한 30년 전만 해도 사주에 화가 많으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뭐 사진관? 뭐 카메라맨? 뭐 소방차? 뭐 주유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얘기했어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근데 요즘 시대에는 화가 많으면은 압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터넷,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SNS, 소셜미디어, 가상현실. 이 화에너지가 다 뻥이에요. 가상현실. 가끔 애인이 미국에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보고 나머지 1년에 364일을 이렇게 영상통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애인일까? 요만한 모니터 속에서만 존재하는 애인일까? 철학적으로 사유해보자면 과연 그 인간이 존재하기나 한 걸까? 과연 실체가 존재하는 걸까? 그런 게 화예요. 화. 가상현실. 영상 속에서 나타나는 뻥 튀겨진. 질량으로 따졌을 때 수에너지의 질량이 높을까? 화에너지의 질량이 높을까? 같은 질량에서 부피로 따지면. 화는 같은 무게라면 부피가 예민해진 거죠. 수증기 같은 거죠. 금수 계열들은 압축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재주를 드러내서 병화처럼 펼치고 보여주고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화에너지는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 그러면 뭐 미술, 그림, 뭐 유튜브, 인터넷, 뭐 영상, 뭐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좋겠죠. 나를 드러내는 사람. 나의 재주를 천간으로 올려서 보여주고, 화에너지의 속성은 좀 봐주세요라는 거고, 수에너지의 속성은 알려고 하지 마.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수에너지는 저장, 응축하려는 느낌이고, 화에너지는 지금 당장 활용하는 에너지. 그래서 제가 수에너지와 화에너지를 비교할 때 비유를 드는 게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가지고 왔다. 슈퍼마켓에서 장 봐지고 온 물건을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켜요. 아무개야, 그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하고 뭐는 지금 당장 먹을 거니까 바로 까서 먹어라.
뭐하고 뭐하고 뭐는 일주일 후에 먹을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놔라. 자, 뭐하고